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태쌤 세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상동 염색체 개념을 알려면 먼저 염색 분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염색 분체는 지난 시간에 끝에 잠시 얘기했는데요. 이 염색 분체는 언제 생긴 거냐면 세포 분열이 시작할 때, 즉 이거는 세포 분열 시작할 때 딱 생깁니다. 언제 생긴다고요? 네. 세포 분열 시작할 때 관찰이 됩니다. 이때 관찰이 돼서 언제까지 되냐면, 그러니까 세포 분열 시작할 때니까 결국 분열기 전기에서 보이고 그리고 중기까지 갔다가 이 중기가 후기가 되면 후기에서는 여기에는 염색 분체가 서로 끌려가기 때문에 후기에서 염색 분체가 이때는 염색 분체가 각 끝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여기 있죠? 전기와 중기의 염색체가 보인다. 이게 염색 분체이다. 여러분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염색 분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 이런 상태. 이게 염색 분체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생겼던 것이 여기 우리 감기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게 분열기로 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감기에서 보였던 것도 핵상 2N이고 지금 분열기에서 보이는 이것도 2N입니다. 왜 2N이냐면 우리 2N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핵상이잖아. 핵상은 뭐의 상태? 염색체의 배열 상태. 상동 염색체가 2개면 2N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동 염색체.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가, 이 염색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DNA가 복제돼서 이렇게가 된 겁니다. 이게 DNA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의 염색체 수는 2개가 되고 이 뒤에 것의 염색체 수도 2개입니다. 그러면 뭐만 다르냐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DNA 양입니다. DNA 양이 앞의 경우는 DNA 양을 2라고 하면 이거는 DNA 양이 4가 됩니다. DNA 양을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편하냐면 염색체 개수로 생각하면 돼. 앞부분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뒷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하겠습니다. DNA 양은 뭐를 기준으로 하면 편하냐면요. DNA 양은 이럴 때는 이거, 검은색 안에 동원체 개수를 동원체 개수를 염색체 개수로 하고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 개수입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DNA 양은 이 날개 개수가 몇 개인지가 DNA 양으로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DNA 양이 DNA 양이 2배로 DNA 양이 이렇게 2배가 됐던 것이 하나가 2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랬죠? 그렇죠. 감기 S기 때 DNA가 복제가 될 때 이때 DNA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복제가 된다는 거는요. 자,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 자, 이런 염색체가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됩니다. 복제. 무슨 복제? DNA가 복제가 되면요.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B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가 A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똑같은 A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B가 있고 여기에도 B가 생긴 거예요. 같은 거. 그대로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DNA의 복제는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감기의 S기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 그러면 자, 한 번 더 진다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거에 상동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같은 위치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선생님 뭐라고요? 상동 염색체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우리 몸에는 왜 삼동 염색체가 있냐면 엄마가 염색체를 하나 줬고 아빠가 염색체를 줬기 때문에 같은 염색체가 2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한테 받았습니다. 파란색으로. 아빠한테 받았습니다. 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가 자, 이거가 다시 똑같이 DNA가 복제됐습니다. DNA가 복제됐죠? 네. 복제. DNA가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염색 분체가 나와집니다. 그렇죠? 염색 분체가 이렇게 됩니다. DNA가 복제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대립유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곱슬머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곱슬머리 유전자를 A라고 할게요. 라지 A. 아빠가 곱슬머리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물
직모일 수 있잖아요. 머리는 곱슬머리 아니면 직모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 위치가, 여기 A 위치가 이게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 자, 라지 A가 곱슬머리 유전자를 할게요. 곱슬머리. 머리 유전자면 아빠는 라지 A, 즉 곱슬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 직모일 수도 있습니다. 직모일 수도 있죠. 이거나 이거 혹은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나 이거겠죠. 그러면 아빠는 이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엄마의 곱슬머리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아빠 여기는 아빠가 직모를 갈게요. 직모. 엄마는 직모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는 곱슬머리가 왔고 아빠한테는 직모가 왔어요. 유전자가 왔어요. 그럼 이게 DNA가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염색 분체가 여기는 곱슬머리, 여기도 똑같은 유전자니까 똑같이 복제됐으니까 여기도 곱슬머리, 여기는 아빠 거는 직모, 여기도 직모,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대립 유전자. 그러면 대립 유전자는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는 상동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의 개념은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해당되냐면 상동 염색체여야 돼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 엄마 거와 아빠 거가 이랬어요. 자, 여기에 라지 P가 있으면요. 같은 위치. 여기에서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라지 P거나 아니면 혹은 스몰 P일 수도 있겠지. 스몰 P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뭐다? 대립 유전자다. 대립 유전자다. 자, 여기도 보세요. 요 부분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일 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얘가 엄마한테 받았고 이건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고 염색체고 이거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예요. 깃볼 모양 보세요. 깃볼 모양은 깃볼이 분리형 라지이지만 아빠는 부착형 스몰 1을 줬네. 그렇지만 위치는 어때요? 위치는 같은 위치예요. 같은 위치. 이게 대립 유전자입니다.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대립 유전자의 가장 큰 개념이 뭐라고? 그렇지.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입니다. 상동 염색체에서만 대립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렸다면 이게 상동 염색체라고. 이게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는 여기가 라지 D예요. 이거의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나오면 어디가 있죠? 그렇죠. 거꾸로 보는 여기에서가 라지 D 나 스몰 D
이쪽이 대립유전자가 됩니다. 왜? 이 염색체가 뒤로 뒤집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염색체 오려 붙였죠? 그때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 있었잖아.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 자, 그러면 한 번 더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자,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랬죠. 하나는 누구한테? 하나는 이 상동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하나는 누구한테? 그렇죠. 엄마한테.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받은 것이 상동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죠? 그런데 얘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상동 염색체는 선생님이 앞 시간에 잠깐 접합이라는 말을 했잖아. 접합. 상동 염색체가 돼야지 자기들끼리가 붙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DNA가 복제가 됩니다. 이게 이 상동 염색체가 우리 체세포 분열을 하려면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죠. 복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 이해되죠? 네. 이게 DNA 복제가 일어나. DNA 복제는 언제 일어난다고? 그렇지. S기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S기는 언제예요? 감기지요, 감기. 네, 감기입니다. 감기에서 이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DNA 복제가 일어나고 이 DNA 복제가 일어난 것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중기에 가면 우리 분열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적도편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을 끌려가죠. 그러면 분열기의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염색 분체가 드디어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후기 다음에 말기가 되면 각각 하나 들어가고 엄마 거 들어가고 다시 아빠 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엄마의 모세포가 우리가 자기가 가진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고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그린 거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분열인데 이 상동염색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동염색체가 다음에 우리 배울 건데 다음 애가 뭐를 배우냐면 감수분열 배울 거예요. 감수분열. 감수분열 배우면 감수분열에는요. 감수분열 시 접합할 때는 접합입니다. 접합할 때는요. 이 상동염색체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붙어요. 상동염색체 이게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버려요. 그냥 확 붙어버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가염색체라고 하거든. 감수분열일 때는 이가염색체는 반드시 누구만 되냐면은 상동염색체라만 됩니다. 상동염색체라 이것만 됩니다. 상동염색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개념 문제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 생각해보기. 교과서 몇 쪽이냐면, 교과서, 우리, 이게 120쪽이에요. 페이지 120쪽.
그림은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유전자를 모두 써보자.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 이거하고 이거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고 이거와 이거는 지금 뭐겠습니까? 그렇죠.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는요, 복제가, DNA 복제가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가 유전 정보 G면, 요것도 유전자 라지지. 이게 스몰 F면, 이것도 스몰 F. 이게 라지이면, 요것도 라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가 똑같은 DNA 복제니까 염색 분체이죠. 이게 라지지면, 여기도 라지 G고, 이게 라지 F면 여기도 라지 F. 스몰 E면 여기도 스몰 E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빈칸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다 써봤고, 대립 유전자는 무엇인지 해볼까요? 대립 유전자는, 자, 라지 E. 여기서 대립 유전자는요, 라지 E의 대립 유전자는 누구냐면, 스몰 E가 얘가 대립 유전자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대방, 내 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해야 돼요. 대립 유전자는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가 엄마라면, 엄마에서 받은 유전자라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빠 유전자에서 찾아야 돼.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혹은 OR 이걸로 돼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라지 G는 대립 유전자는 이거나 혹은 이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대립 유전자예요. 그러면 유전자 구성이 이와 같이 나타낸 까닭. 뭐죠? 상동 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라지지. 근데 이 대립 유전자가 이 대립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할게요. 이거와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아닙니다. 이 라지지의 이거의 대립 유전자는 선생님 말했죠. 아빠 거에서 찾아야 돼.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뭐라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림은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유전자 A의 대립 유전자는 쌤 뭐라더라? 요 자리잖아요. 이 자리. 얘잖아요. 니은. 이거죠? 그러면 요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A의 그렇지. 염색 분체, 즉 복제야. 복제인 겁니다. 대립 유전자 아닙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대편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자, 이것으로 시험 범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한번, 선생님 또 마음이 또 짠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핵형이 뭐죠? 핵 속에 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핵형은 생물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지고 이 핵형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지. 핵형 분석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얘들아, 핵형 분석. 뭐 할 수 있죠? 성별 알 수 있겠네. 왜 성별 알 수 있네? 왜? 핵형 분석. 보세요. 딸이면 XX. XX는 어때요? 염색체가 크잖아요. 아들이면 XY. Y 염색체가 어떻죠? 크기가 X 염색체보다 훨씬 작으니까 핵 형태가 확 보여요. 염색체 형태가 딱 보이잖아요. 아들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염색체의 구조 나 수의 이상. 염색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2번까지 쫙 가고 XY인데 그게 갑자기 3개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 땡깡 잘려져 있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조나 수 이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으로는 이게 다 가능해요. 자, 이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세포 주기도 했고 염색체가 뭔지도 했고 유전물질이 뭔지도 했고 상동염색체가 뭔지도 했고 핵상에 대해서 뭔지도 했고 그리고 체세포 분열도 뭔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까지 다 한 것이 딱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다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 범위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딱 오면 뭘 하냐면요. 자가면역 질환에 관한 수행평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 자기 파트에 뭘 조사할지 다 준비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자가면역 질환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서 그건 할 거예요. 첫 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하냐면 그 내가 조사한 질병을 사진이나 아니면 프린트로 출력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미리 출력해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가면역 질환 사진, 질병 사진이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미리 꼭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